뭐 오늘도 좋아하는 주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고 아시는 분들은 뻔한 내용일 거고 그럴 겁니다. 부동산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적어도 한 5개는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이게 다 정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대로 안 하는 거죠. 한 권도 안 읽었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고, 네, 부동산 책 종류가 있을 거지만 그래도 뭐 서점에서 파는 부동산 책들은 그래도 한 4-5권은 그래도 보통은 보지 않았을까요? 평생. 3-4권, 우리 엄마도 2권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래서 부동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안 하는 것일까?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예, 해답이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책을 쓴다는 자체는 홍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홍보용이 아닌 그렇게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분들이 쓴 서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 권 읽는 것보다 이게 하나를 여러 번 읽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하나를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여러 권 읽는다고 해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책 추천? 저는 뭐 부동산 그 해주시는 거 다 좋은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 교수님들이 쓰신 것들은 다 봐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먼저 보지 마시고 논문 먼저 보세요. 논문. 부동산 논문. 이거 논문 사이트 있어요. 유료로 가입하셔가지고요. 부동산 논문. 대부분 이제 부동산 이제 공무원들도 많이 썼고요. 무료도 많아요. 전 논문을 많이 봐요. 논문을. 논문 사이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논문 사이트 아시잖아요. 제가 그 다음 주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논문 어떻게 찾아보고 뭐 공부하는지. 다 나와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논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라고 해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연구원들이 많이 쓴 거겠죠, 아무리 연구원. 공공기관, 아니면 민간기관, 이런 데서. 논문 많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되게 유식해져요, 말하는 게. 아니요, 최근 것 아니고도 괜찮아요. 옛날 거라도 괜찮아요.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논문 한번 제가 사이트에 어떻게 가입해가지고 또 결제해가지고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논문이 도움이 됩니다. 논문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무료도 많아요. 무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유료로 보고 싶은 것들은 유료로 보고 아닌 것들은 무료하고. 그러면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책 추천! 그래, 이거보다는 우리는 그래, 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좀 수준이, 그래도 우리 방은요, 수준이 있어요. 네? 우리 방에 수준이 있는 걸 제가 깨달은 걸 딱 알았잖아요. 우리 방에 한 3,000명이 있거든요. 3,000명 중에 뭐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거기서 3,000명 중에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해.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한다. 이 뜻은 뭔 줄 알아요? 유식하다는 거야. 무식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채팅방이나 이런데. 우리 방은요, 말이 없으면 아예 말이 없어. 말이 있으면 계속 말이 이어가는데, 누구 한 명이 말을 시작을 하면은, 계속 이어가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수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네.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네.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는 건 굉장히 또 부동산에 관한 얘기만 해. 젠틀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딴 방 가봐요. 깜짝 놀랍니다. 뭐 정치 얘기부터 막 뭐 뭐 먹었는지, 뭐 했는지, 뭐 쓸데없는 얘기 막 다 합니다, 진짜. 아주 개판이에요. 네. 우리 방은 참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참 유식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쓸데없는 소리도 가끔씩 할 때는 좋긴 한데,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이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거든요. 책보다는 여러분들이 책도 당연히 중요하죠. 예, 논문을 많이 보시는 거다. 연구 논문을 많이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논문, 민간기관에서 나오는 논문 제가 한번 추려가지고 한번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얘기를 왜 했냐? 해답이 다 책에 있고 논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대로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죠.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정답 뭐예요? 라고만 물어보죠. 네, 이게 문제점인 거죠. 오를 거예요? 내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상승기 때 들어왔다 보니까
이 정답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요구를 해, 정답만. 근데 내가 정답을 얘기를 해줬어. 단기적으로 6개월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후는 몰라요, 저도. 2년 후에도 몰라요. 3년 후도 모르고요. 근데 내가 이 정답을 멋지게 얘기를 해줘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정답을 원하는 거죠. 다른 유튜버나 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정답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책을 많이 읽으면은, 야,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런 걸 물어보는 자체가. 그러면 이런 걸 왜 공부하냐? 기본적인 거 그래도 알고 우리가 필드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봤자 남 얘기 들으는 거야. 또 오를까요? 떨어질까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부동산 강의를 할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를까 떨어질까가 더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 네,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죠, 여러분들.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며 바닥을 찾아. 근데 여기 실제로 돈 버신 분들은 본인이 싸다고 생각하면 그냥 매수. 너 처물린 거야. 네, 금매는 빠졌어, 연진아. 이 파워르장 맨날 거짓말하죠, 이 사람들. 네, 이 사람 맨날 거짓말합니다. 언제 금리 내린다, 금리 내린다, 금리 올린다. 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죠. 제가 항상 기본 강의를 해드리면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을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절대로. 기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직구를 완벽하게 해야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야구를 할 때 직구를 던진 다음에 뭐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100개를 던진다. 그러면 한 직구 한 70개 던지고 한 변화구 한 30개 던져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폼으로 변화구만 계속 던져. 팔 부러집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변화구만 계속 던지죠? 여러분들 직구 안 던지고. 이 변화구가 이 손에 이 팔목, 뭐, 이 어깨, 팔목 이런데 무리가 많이 가요, 변화구가. 이 사람 이거 나중에 부상당해요. 부상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 그만둬야 돼. 여러분들 직구를 구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쳐달라는 게 지금 이거야, 나한테. 당구로 치면요.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아니 큐대도 제대로 못 잡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갔습니다. 외부 강의를 갔습니다. 네, 외부 강의를 제가 하러 간 게 아니라 들으러 갔어요. 기본 강의를 항상 들으러 가거든요. 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강의는 안 들으러 가요. 아니 기본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기본을 배우러 간다니까요. 전 내 기준이 맞는지.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요 기본을 배우러 간다고. 제가요 직구를 배우러 간다고요. 제가 직구를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직구를 배우러 간다고요 지금도. 또박이님 변화구에서 변화구를 구사해야죠. 직구로 던지거나 변화구로 던져나 맞을 건 내가 이걸 많이 던지기 때문에. 직구를. 변화구는 뭐예요? 변화구 여러분들 언제 던집니까? 직구 계속 던지다가 변화구 언제 던집니까? 스트라이크 아웃 시키려고 잡죠? 그렇죠? 허싱 노리려고 대부분 변화구 던지는 거죠? 허싱을 노리거나, 그럼 변화구는 어떻게 보면은 허싱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욕심을 이용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계속 가운데 직구 던지는데, 그래 이번에도 직구 던지나 직구처럼 오네 하다가 슉 쉬는 거지. 우리가 항상 기본에 충실을 하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 변화구가 성공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강의를 들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디를 찍어준다, 이렇게 탁탁 찍어줘요. 근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낚시 포인트처럼 여기를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호재 얘기만 하고 있어. 호재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강의를 들어가면 이래요. 수준이 낮아요, 되게. 여러분들 찍새 강의 가잖아요. 왜 오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계속 호재만 얘기해. 이런 강의를 들으러 가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박수 쳐요, 막 사람들이. 아, 왜? 내가 아는 아파트 나왔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잘하는 거구나. 자기가 아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품에 기본 강의 가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쑤시면서 계속 몸 비틀비틀거리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고 하품하고 핸드폰 보고 그럽니다. 근데 찍새 강의, 이런 변화구 강의 가죠. 눈이 반짝반짝해. 반짝반짝합니다, 아주. 거꾸로야, 거꾸로. 기본 강의를 눈이 반짝반짝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런 떴다방 강의를 눈이 반짝반짝하게 걸리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유명하다는 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야. 우스워질까봐 사람 우스워질까봐 저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렇지만 우스워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해야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기본 원칙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 트렌디 부동산, 이 트렌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개가 저기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또박이 기본 같은 개소리 그만해. 이런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돈 번 거에 대해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갔으니까 올랐다. 저기 갔으니까 올랐다.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이 트렌디 부동산 강의 가잖아요. 그럼 옳은 것만 얘기해. 네, 옳은 것만. 네, 옳은 것만 얘기합니다. 성공 투자만 얘기합니다. 실패 투자? 그런 거 없어요. 옳은 것만 얘기해. 저기 투자해서 5억 먹었다. 저기 투자해서 10억 먹었다. 네,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전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그럼 우리가 기본이 도대체 노바가 너 기본이 뭐니? 굴러가는 걸 알아야 될까? 차가 기름을 넣고 기어를 넣고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바로 그냥 뭐 운전대 바로 잡아요? 운전면허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교집합 투자라고 합니다. 이 기본 배우는 이유가 이 교집합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언제 빠져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지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기본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아주 심플하게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카톡의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더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부동산 찐바닥이 2008년 12월, 2012년 12월, 2019년 4월, 2022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제일 적었을 때 바닥이었죠. 거래량이 제일 적었을 때 바닥이었죠. 거래량이 제일 적었을 때 한두 달을 보고 바닥이었죠. 그러면 우리 교집합 배웠죠? 교집합 투자 배웠죠? 거래량이 바닥일 때 투자. 오케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았어. 다른 외부 요인을 나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기준점이 일단은 거래량이 최악일 때 투자를 할 거야. 이런 교집합을 일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그냥 머리에 그냥 심는 거야. 뭐 갑자기 무슨 금리 무슨 PF 필요 없어. 야, 필요 없어. 그딴 얘기하지 마. 난 나의 기준에는 거래량이 바닥일 때 투자할 거야. 기준점만 있으면 돼요. 누가 나를 들고 막 흔들어. 야, 망한대. 금리가 뭐건 파월 의장이 뭐라건 나의 기준은 거래량이 최악일 때 투자를 할 거야. 그때가 제일 싸니까 교집합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심어놨어요. 예, 다른 사람이 딴 소리를 해도 일단 나는 기준점 교집합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거래량 넘어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최악일 때 바닥이었어요. 항상. 제가 이거 다 방에 넣어드린 거예요.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그럼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니? 감소했니? 이 뜻이겠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2013년 1월 찐바닥과 유사하죠. 2019년 4월 찐바닥 맞췄죠. 2023년 1월 이거 12월 때 그랬죠. 거의 맞췄죠. 그럼 나의 머릿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죠? 나의 머릿속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동기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보고 일단은 거래량과 합쳐서 교집합을 만들어 보겠어. 그럼 두 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머릿속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하락하냐, 그리고 거래량이 없냐. 그럼 두 개 벌써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토토님 제가 옆에 갔어. 토토님은 지금 머릿속에 두 개의 교집합을 만들었습니다. 토토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아이고 인구가 줄어들고요. 출산율이 줄어든대요. 아유 망해. 거기 안 돼. 토토님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끄떡끄떡거려야지. 싸울 일 있어, 나랑? 아, 내 기준을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지, 바깥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바깥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건 상대방이랑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기준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 알았대. 알았어. 오케이 하고 넘겨요. 누가 흔들지 말든지 나는 내가 길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M2와 수도권 실거래가 지수, M2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이거 많이 보죠. 이게 유동성 보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러면 실거래가 지수가 올라갑니다.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것도 교집합으로 만들어야겠죠. 유동성이니까. 아, 나 유동성도 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박이가 뭐라고 그랬어? 거래량. 여기에 대출, 유동성도 같이 보라고 했구나. 요게 교집합이지? 3개 만들었어. 네, 3개 만들었습니다. 누가 여기서 외부에서 누가 지랄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일단 3개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씩.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집어넣지는 않아요, 잘. 그렇지만은 선지표로서 우리 코스피는 봐야겠죠. 코스피 정도는. 미국 것도 같이 봐야겠죠. 미국 증시도. 그러면 거의 같은 그림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나도 이제 벌써 4개를 만들었네. 야, 이 증시까지 보라고? 오케이. 네, 증시까지. 선지표니까요. 그럼 4가지 만들었습니다. 벌써 4가지 만들었죠? 우리 그 역대 최저. 이게 어려워하세요. 거래량. 또박이님, 저 거래량이 바닥인 걸 어떻게 맞춰요? 계속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항상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2008년에도 그랬고요. 2013년 역대 최저, 2013년 역대 최저, 뭐 계속 역대 최저야. 2013년 거래저벽 결국 현실화. 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019년 2월 역대 최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2019년 역대 최저. 2022년 됐어요. 역대 최저. 계속 반복되죠? 역대 최저. 이거 좀 느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아니, 지금 뭔 소리야, 지금? 2008년부터 제가 2022년까지 가져왔잖아요. 근데 왜 계속 역대 최저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적었을 때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럼 교집합 요인이 거래량이 최저일 때. 근데 이제 자꾸 흔드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망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갈 때면 터져 이것들아. 망할 때까지 기다려. 계속 이러는 거죠. 나의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의 기준점에 직구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변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또박이님, 거래량이 항상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요. 그럼 역대 최저인 걸 어떻게 알아요? 얘도 역대 최저였고 얘도 역대 최저고 계속 역대 최저인데 이거 언제 투자합니까, 또박이님? 계속 역대 최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궁금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떤 상황일 때 역대 최저라고 하는지. 역대 최저가 되려면요, 거래량이 역대 최저이겠죠. 그것도 당연한 건데 구축 거래량이 갑자기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구축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사 수요가 없어집니다. 느낌을 하셔야 돼요. 대단지에서 하락 실거래가 랠리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 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10억이었는데 갑자기 7억으로 됐다. 그럼 이상 거래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직거래인지 뭔지 호가는 8.5억인데 7억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이상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일부 단지에서.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호가는 8.5억인데 7억에 거래된 거예요. 계속 이런 이상한 실거래가가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던지는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부들부들거리면서. 그리고 언론에서는 공포를 조장을 하죠. 느낌은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뭐냐? 역대급은 그 다음엔 더 역대급일 가능성이 높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역대
100건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하락기엔 110건이 아니라 90건으로 내려갈 거예요. 역대급이잖아. 그럼 다음 90건이죠. 그 역대급으로 70건이 될 거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50건이 될 거예요. 계속 역대급일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역대급 뜻을, 이 거래량을 볼 때. 아, 역대급으로 떨어지는구나. 역대급.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사 수요가 없어야 돼요, 확실히. 그리고 구축 거래량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구축에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거는 거래량이 하락이 아니야. 구축에서 거래량이 아예 없어야 돼요. 플러스 던지는 수요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을 봐야 돼요. 이게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쉽습니다. 아, 이때가 거래가 거의 바닥이구나 라는 걸. 이 느낌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지수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의 변화 추이 같은 방향이다. 지금 벌써 교집합 몇 개 만들었습니까? 5개 만들었죠, 여러분들? 네, 5개 만들었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우리 전세를 왜 보라고 그랬죠? 전세와 매매는 결국 같은 방향이다. 뭐가 있을 뿐? 시차만 있을 뿐. 뜻 아시죠? 그러면 내가 전세 실거래가 지수를 봐야 되겠구나. 전세 실거래가 지수와 공시가격의 변동률도 같이 봐야겠구나. 여러분들 교집합에 지금 5개 집어넣었죠?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5개의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흔들던 말던 이제 여러분들은 5개의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계속 기본 개념이 늘어날 거예요. 전세 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전세 가격이 바닥이었을 때, 전세 가격 지수가 바닥이었을 때 찐바닥이었죠. 전세 가격 지수가 바닥이었을 때 찐바닥이었죠. 전세 가격 지수가 바닥이었을 때 찐바닥이었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 몇 개 집어넣었죠? 6개 집어넣었다. 이제 전세 가격 지수 까지 6개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 여러분들. 네, 절대 흔들리지 않죠. 또 누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오늘님은 머릿속에 지금 6개의 기본 개념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금리 오른대요. 금리가 오른대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오늘님. 6개를 봤는데 내 기준에는 맞아. 지금이 바닥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환경 같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어.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잡은 거야. 기준점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 네, 이것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전세값이 바닥일 때가 싸. 그나마 이거 제가 올려드렸죠, 다. 그냥 사. 제발 물어보지 말고. 이게 지금 뭔 뜻이냐? 제가 이거 지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임대차법으로 이중전세 이거 지우라고 그랬죠. 볼까요? 전세가 쌀 때가 제일 쌌어요. 그러니까 아무 단지나 막 가져온 거예요, 제가. 네. 전세가 쌀 때가요, 매매가가 싸요. 전세가 쌀 때가요, 매매가가 싸요. 전세가 쌀 때가 매매가가 싸요. 그럼 아무 데나 사도 되죠. 전세가가 바닥일 때. 아까 그 기준과 다 맞는다고 하면은. 전세값이 바닥일 때가요, 싸요, 제일. 여러분들. 불문율이야, 이건. 왜 자꾸 불문율을 어기죠, 여러분들이? 왜 전세값이 올라갈 때, 막 올라갈 때 투자하려고 하죠? 전세값이 바닥일 때가 제일 싸다니까요. 왜 그러냐? 투자자들은요, 갭이 작아야지 들어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실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실수요는요, 전세값이 바닥일 때 들어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자가 다 휩쓸어 간 다음에 여러분 혼자 남아있죠?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투자자가 다 휩쓸어 갔어. 갭이 작아져가지고, 그리고 다 이제 날랐어. 그때서야 이제 혼자서 이제, 우물쭈물 되는 거지. 어떻게 할까? 같이 팔아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난 실손이가 계속 살아? 아니잖아요. 빌라 공시가 하락, 역전세난 가속. 2024년 3월 19일 뉴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빌라가 거래량이 떨어지네. 많이 나오네. 역전세난? 전세가 하락하나 보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빌라래잖아. 공시가가 내려간대잖아. 공시가가 내려가면 뭐가 내려가요? 전세가가 내려가죠? 공시가가 내려가면 뭐가 내려갑니까? 전세가 내려가죠? 전세가가 하락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전세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모니터 하자는 거야. 누가 사라고 있어? 모니터 하라는 거예요. 빌라에 가서 사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모니터를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왔을 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항상 아파트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다. 여러분 다 돈 많아요? 아파트 두세 채씩 살 수 있어요? 빌라도 사야 되고 가끔씩 오피스텔도 사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니터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느낌을 하시라는 거예요. 느낌을. 요런 글자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저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역전세난. 그럼 우린 뭐 한다? 나가야 한다. 기준점. 맞아. 전세가가 바닥일 때 전세가가 바닥이면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전세가가 하락하지. 배웠으니까 아까.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이지. 최악인가 보다. 그럼 내가 바닥에 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고. 하셨죠? 여러분들? 아파트만 물어봐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어느 순간에는. 질문이 있었죠. 제가 오늘은 질문 몇 가지를 또 같이 풀어드리면서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게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남도 분양가가 거품일까요? 산성 청약보다는 차라리 정자동 구축이 낫다는 말을 들어서요. 아직 이제 개념이 안 잡힌 상태이신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당연한 질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이분은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아니면 그냥 구축 인플레이션으로 오르는 거냐 물어보는 거겠죠. 재개발 재건축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신나게 뛰다가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가야겠죠. 그럼 요걸 알려줘야겠죠. 이분한테 전제로 알려줘야죠. 무조건 오른다고 그래요? 분당은 무조건 오릅니다. 목동은 무조건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전제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어떤 전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신나게 뛰다가 자빠질 수도 있다. 입지가 좋은 곳은 기다리면 매도 타이밍이 온다. 입지가 안 좋은 곳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별 표시. 기회가 없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곳을 사도 되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을 사도 매도 타이밍은 온다는 얘기죠. 좋은 곳을 사도 타이밍이 오고 안 좋은 곳을 사도 타이밍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을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려드릴게요. 이제 전제를. 재건축 재개발. 우리 동네에 이런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불안하죠. 그러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역전세가 일어날 수 있다.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다. 전세가와 매매가는 같은 방향이니까 결국 매매가가 하락할 수 있다. 대부분 우리 유튜브나 강의를 들어보면 대부분 초기 자본 얼마의 재개발 투자, 초기 자본 얼마의 재건축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대부분 전세 끼고 투자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전세 끼고 투자한다는 사람은 뭡니까? 몸테크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자기가 몸테크 할 거예요? 30대 분들 많잖아요. 30대 분들 몸테크가 들어갈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전세값이 하락할 수 있다. 역전세 견딜 수 있습니까? 전제를 깔아야 된다는 얘기 항상.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프랜카드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 그럼 누가 불안하냐고. 세입자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면 어떡할 거야. 집주인한테 전화한다니까요. 이거 재건축 돼요 이런다니까. 저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이래요. 불안하잖아. 내가 세입자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고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으면 불안하겠죠. 안 불안해? 아무도 안 불안해요? 그러지 말든지야? 내가 세입자인데? 그러면 역전세가 날 수 있다는 가정을 깔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자한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몸테크 또는 월세 투자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쉽죠? 여러분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왜 기본 개념을 왜 안 지켜? 재개발, 재건축은요,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몸테크 하는 거 아니면
월세 투자하거나 아니면 역전세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역전세가 나오면 전세값이 내려가는 거고 시간차를 두고 매매값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본 개념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오른다라고만 얘기를 해주면 어떡합니까? 2년 후, 4년 후 역전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장님, 여유자금이 얼마 정도 되세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저 2억밖에 없어요. 역전세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한 5천만 원 역전세 나시면 뭐 대출 할 수 있나요? 그 정도 여유 계시나요? 얘기를 해야겠죠. 재개발, 재건축, 역전세와 공실 염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리님 얘기를 이제 할 때 자기가 들어가서 몸테크하는 거당 그리고 월세 투자하는 거 그럼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 끼고 투자한다. 그럼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무조건 거기는 좋아요. 올라요. 초기 자본 얼마입니다. 이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십시오.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전세값이 떨어질 수도 공실이 날 수도 있으니 매매가도 동시에 떨어질 수 있구나. 역전세가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자기가 몸테크를 하거나 월세를 주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럼 좋은 입지에서 버티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기 투자금이 싸다고 막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비에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는 해놔야 돼요. 내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한다거나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역세권이나 뭐 초품 하나 물건이 그래도 괜찮은 거를 내가 사놓고 버텨야지. 저 끝에 있어. 막 산 중턱 막 이런 데 있어. 재개발 지역. 이거 월세 들어오겠습니까? 전세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새 아파트가 됩니다. 이제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재개발, 재건축은 역전세가 될 수가 있다. 청약을 넣어볼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신축이에요, 이 아파트가. 나만 변하니? 너도 변해야지 않겠어? 나만 변하면 희소성이 있으나 같이 변화되어야지 폭발성이 있다.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과 전쟁에 이게 나만 변한다고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나만 변하면 희소성은 있어요. 같이 변해야 되겠죠. 같이. 이게 뭔 뜻이냐면, 신축이면 옆에 애도 신축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애도 신축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애도 신축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구축인데 나 혼자야. 나 혼자 신축돼. 그럼 폭발성이 없어요. 제가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착공되거나 관리 처분 이상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제가 이거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성남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뭐 철거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시공사 선정도 하고 있고 막 이주도 하고 있고 막 이래요. 이쪽 재개발 지역에 청약 넣을 거냐 아니면 분당 아파트에 구축 살 거냐 이 얘기죠.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리님 한 번 더 해봅시다. 대리님, 분당 아파트에 투자를 이제 하시려고 합니다. 분당 아파트 가격이요, 뭐 그냥 10억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10억. 내가 지금 있는 돈이 6억. 지금, 그래서 전세가 한 4억 껴있어. 여유자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유자금이 지금 현재 없어. 분당 아파트 투자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분당 아파트가 10억인데요. 제 돈은 6억 있고요. 전세가 4억 있어. 여유자금은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분당 아파트가 10억인데 그러죠? 그럼 여유자금이 있어야겠죠? 간단하죠? 여유자금 아예 없는 사람한테 저 역전세 나면 어떡할 겁니까?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전세가 5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매 가격은 1, 2억 떨어져요. 전세값 5천 떨어지는데 매매가 1, 2억 떨어진다고요. 그게 재건축 아파트예요. 재건축 프리미엄이 막 올라갔다가 쑥 빠졌다가 쑥 올라갔다가 막 이래요.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여유자금 안에서 오래 버티실 수 있느냐, 여유자금 있으시냐,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데 버티실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겠죠.
그럼 이런 신축 아파트에 이분은 재개발 지역 얘기한 게 아니라 청약을 넣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럼 새 아파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인근이 변하고 있고. 투자는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투자금이 일단 적게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그게 청약하고 분양권이에요. 재건축은요, 오래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괴리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유가 있다, 그럼 재건축이 좋은 거죠. 내가 여유가 없다, 재건축 투자하면 안 돼요. 내가 돈 여유가 없다, 그럼 재건축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실입주다, 신축이 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비싸게 분양받아도요, 내가 다음 상승장인 기대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축을 사잖아요. 이거 갭 메우기, 갭 벌리기 시기 잘못하잖아요.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제가 오늘 갭 메우기, 갭 벌리기 잠깐 가르쳐 드릴 건데, 아니, 노박이님, 이거 그냥 구축 사가지고 쭉 오르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상승장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축은요, 이렇게 안 빠져요. 신축은요, 이게 청약받았다고 치면은. 이렇게 빠지는 거 봤어요? 새 아파트가? 이렇게 안 빠져요, 여러분들. 삑해봤자 뭐 나와요, 여러분들? 요 정도밖에 손해 안 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아파트는. 계약금 포기. 청약해가지고 분양권이면. 근데 구축 잘못 사잖아요? 안드로메다로 가요, 이거. 아파트 계약금 포기. 이게 최악이에요. 거의 없어요. 아파트에서 마피. 아파트에서 내가 청약해가지고 분양권 사가지고 마피 3억 봤어요? 마피 4억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아파트는요, 최악인 게 그냥 계약금 포기 정도예요. 정말 이상한 데 해가지고 막 할인 분양하는 데 말고요. 그런데 이거 이상한 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아파트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내려가잖아요. 하락하잖아요. 끽해봤자 계약금 포기야. 끽해봤자 분양가의 15%입니다. 20, 30%? 그건 뭐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뭐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재건축 그리고 구축 잘못 투자하잖아요. 쑥 내려갑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번 하락기 때 어떻게 내려가는지. 한 40%씩 내려갑니다. 이거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팁니다. 일반인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머릿속에 제가 넣어드렸죠. 그래서 초보는요, 새 아파트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5년 이내, 7년 이내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를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저는 견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못 견뎌야 한다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또박이님, 5억이 떨어졌어요. 7억이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돼요, 진짜. 무섭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청약이나 분양권.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분양권이 지금 나요. 청약은 너무 비싸니까. 분양권. 그리고 구축 투자할 때 요거 제가 조금 잠깐 알려드릴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재건축 투자는 여유자금 있어야 돼요. 여유자금 있으면 오케이야. 여유자금 있으면 오케이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좀 흐를 거니까 요거 좀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건축 투자는요,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려요.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나 투자를 하고 그냥 오래 그냥 깔고 앉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 플랜으로 가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하려면 내가 몸테크를 해야 돼. 들어가서 굉장히 좀 이 삶의 질이 떨어지죠. 여유자금 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안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갭 메우기와 갭 벌리기. 네, 요게 이제 뜻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조금 중요한 내용이고 심층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이게 솔직하게 초보들한테는 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 팔고 언제 사고 맞잖아요. 초보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갭이 언제 벌어지고요. 갭이 언제 메워질까요? 순환적으로 흐르잖아요. 새 아파트, 구축 아파트, 옛날 아파트. 그래서 계속 흐르잖아요. 갭이 벌렸다가 갭이 메워졌다가 벌어졌다. 메워졌다. 이거 못 느껴요? 이게 순환? 여러분들 이거 뭐로 봐요? 이 순환을 뭐로 봅니까? 어떤 지표로 봐요? 몇 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들? 비소님 어떻게 2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갭은 매매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2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갭은 매매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세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한번 들어봅시다. 맞춰가지고 내가 그런 거였는데 맞춰서 그런 거였어. 맞춰서 대부분 이제 매매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맞춰가지고 제가 왜 갑자기 중수가 들어왔지? 고수는 아니더라도 이건 대부분 아시는 얘기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야.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갭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전세가를 보는 이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 현상을 한번 같이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은 알죠? 갭 메우기, 갭 벌리기. 그러니까 원래 저쪽은 10억이었고 우리 아파트는 7억이었어. 이게 3억 차이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시기 때 얘가 12억이 돼 있고 우리 아파트는 계속 7억이야. 이 5억이야, 5억. 5억 차이가 벌어진 거를 갭 벌어지기. 이 뜻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안 올랐는데 저 아파트는 오른 거야. 원래 3억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저쪽엔 5억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왜 우리 아파트는 안 올라? 화가 나잖아요. 야, 지금 현재 계속 가지고 있으면 벌어질까? 아니면은 줄어들까? 이게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예요. 갭 투자 아니야? 오늘님,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갭이니까요. 그 갭이 아니라고. 아셨죠? 매매가 갭, 매매가 갭. A 아파트와, 제가 그래서 아파트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 세 개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의 매매가. 3억이냐? 원래 5억 차이 났는데 3억이냐? 이 뜻이에요. 네, 전세. 근데 왜 미소님이 맞췄을까? 왜 이 기본을 보고 전세가를 보고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를 알았을까? 미소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찍었대. 그래서 제가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잠실 아파트와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이 잠실이고요. 이 분홍색이 헬리오시티예요. 어머, 이만큼 벌어졌어. 매매가가. 전세가도 좀 많이 벌어졌네요. 그렇죠. 아니 원래 같았잖아. 이렇게 비슷했잖아. 헬리오시티랑 저 잠실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처음에 입주했을 때 비슷했어요. 이렇게 비슷했어요. 비슷했잖아. 이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갭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매매 갭이. 전세가를 보니까 비슷비슷하다가 역시 또 갭이 벌어졌네요. 전세가를 맞췄다고 했죠, 미소님이. 전세가. 헬리오시티 언제 갈아타야 되겠습니까? 야, 쉽다. 오늘 이것만 하면 된 거예요. 쉬워요. 내가 헬리오시티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갈아타야 됩니까?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게 부동산 공부가 끝이에요. 기본.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 갈아타기, 사기 다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언제 헬리오시티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속 띠물 들이는 이유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을 때 매매가야 전세가 맞췄다고 그러잖아. 미소님 맞췄잖아 오늘. 전세가가 지금 어때요? 막 높아지기도 했죠. 갑자기 전세가가 어디보다? 나의 상급지보다. 나의 전세가가 나의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보다 고평가가 된다. 팔아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셨나요? 다시 해드릴까요? 잠실이 만약 전세가가 10억이었다고 쳐봐요. 근데 원래 전세가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입주 당시에.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같아진 거야. 같은 10억이 돼버린 거죠. 아니거나 11억이 됐어. 더 높아진 거예요. 상급지에 있는 전세가보다 나의 아파트가 더 높아져 버린 상황이죠. 매매가는 낮은데 전세가가 침범한 상황이죠. 그때가 우리 아파트의 고평가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매매값은 항상 비쌌다고요. 거의. 잠깐 붙었을 때 빼고. 매매가는 잠실이 계속 비쌌어요. 헬리오시티랑 잠깐 붙었었지. 그럼 뭘 보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전세가를 보고 결정합니다. 헬리오시티와 위례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황색이 헬리오시티고요. 파란색이 위례 아파트입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를 보니까 뭐 계속 벌어져 있었네요. 맞죠? 계속 벌어져 있었습니다. 전세가를 보니까 언제 붙습니까? 붙죠. 우리 아파트가 고평가일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상급지 아파트의 전세가를 침범을 할 때가 우리 아파트의 고평가입니다. 그때 갈아타는 겁니다. 3주 전에 제가 매매가 붙는 거 얘기했죠. 전세가 얘기하는 거 이제. 이게 아주 기본이면서도 이거를 설명을 해줘도 나의 상급지보다 나의 전세가가 붙는다, 침범한다. 그럼 우리 아파트는 고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아타거나 팔아야 된다고요. 천년만년 살 거야 거기서? 쉽죠 이거. 이거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 이거 갈아타기 그리고
내가 지금 나랑 다른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랑 매매값은 항상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거나 뭐 붙거나 이러는데 전세값을 봐야 돼요. 전세값을. 그래야지 내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 수 있어요. 붙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성남 구도심가 이제 분당 아파트 아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아파트가 주황색이고요. 성남 구도심 아파트가 파란색입니다. 성남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 제가 여기는 웬만하면 빼라고 얘기를 했죠. 네, 여기는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좀 빼고 이것도 또 발생이 될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벌어졌죠. 지금 현재는 분당 아파트와 성남 구도심 아파트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벌어졌냐? 팔라고요. 좀 팔으라고. 말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이게 기본의 원칙이에요. 원칙. 이 원칙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욕을 해 나한테.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이게 부동산의 기본 원칙이에요. 상급지에 전세가가 붙잖아요. 나의 아파트와. 그럼 나의 아파트는 고평가기 때문에 한번 털어볼까? 한번 갈아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욕하고 뭐 할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갭 메우기와 갭 벌리기.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거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많이 차이 나잖아요. 오늘 요것만 이해해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판단하기가 이제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아파트 할 때 이 사람 매매가 안 보는구나. 전세가를 많이 보는구나, 이 사람. 공부한 사람들은요, 전세가 많이 봐요, 여러분들. 이 무식한 사람들이 자꾸 매매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5천 떨어지잖아요, 전세가? 매매가는 막 1억 이상 떨어진다니까요. 2배 이상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세가 1억 떨어지잖아요? 매매가 한 3억 떨어져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역전세라는 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터는 건 얘기했으니까 쉽죠?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요? 조패씨님 늦게 들어왔잖아요, 오늘요. 맞죠? 조패씨님 늦게 들어왔어. 이거 막 하고 가요. 언제 투입합니까?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또. 조패씨님 그건 엑시트고 상급지 전세가 침범했을 때 나의 전세가가 상급지의 전세를 침범했을 때는 엑시트라고 갈아타야 된다고요. 상급지로. 전세가가 바닥일 때 그러니까 뭐냐고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과 나의 아파트 가격 뭔 차이? 전세 가격이 갭이 벌어졌을 때 사라고요. 쉽죠? 네, 거꾸로 하면 돼. 언제 탈출해요? 그러면 언제 진입해요? 쉽잖아. 우리가 지금 터는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이때 갈아타야 된다.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 한번 털어야 된다. 또박이님 그러면 언제 진입해요? 그럼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랑 헬리오시티랑 요만큼 전세가 많이 벌어져 있을 때 들어가면 되겠죠? 거꾸로? 네, 이렇게 거꾸로 적용하면 되겠죠? 때 전세가가 낮을 때가 매매가가 저렴해요. 전세가가 이제 또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는 거야. 그때 사는 겁니다. 탈출, 진입, 탈출, 진입. 요거 10년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 두 번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딴 데 가서 쓸데없는 이상한 강의 들으시지 마시고요. 이런 기본 강의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도 몰라요. 걔네들. 근데 자꾸 찍어준대 뭘. 전세가는 아예 안 보더라. 야, 답답하더라고요. 전세가 안 보고 매매가만 보더니 저평가입니다. 사세요 이래. 야, 그래서 참 기본도 없는 애들이다. 쟤네들. 자꾸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이 전세 DSR 걸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전세 가격이 막 오르니까. 전세 DSR 걸잖아요. 매매가 내려갑니다. 전세가 내려가고 이거. 이거 확실합니다. 이건.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막 올라가요. 이제 뭐 공급이 없으니까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태클 걸 수 있어요. 태클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항상 매고 계셔야 된다. 이거 뭐 언제 갑자기 투입될지 모릅니다. 정책이. 전세 값은 무조건 계속 오른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아셨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 탈출 다 아신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질문 딱 받고 50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50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 아파트, A 아파트 살까요? B 아파트 살까요? 계속 그렇게 물으시면은 이제 이 그림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딱 느낄 수 있겠죠. 아, 이때 사야 되겠구나. 이때 털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아실 거예요. A 살까요? B 살까요? 제일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A 살까요? B 살까요? 그럼 제가 어떤 기준으로 그 설명을 드리는지 이제 알겠죠? 제가 B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호재 얘기할 거야 또? 기본을 먼저 얘기를 해야죠. 기본 먼저 얘기하고 뭐 지하철이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호재를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기본 시스템은 얘기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